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은 겨울은 관절염 추운 날씨에 관절의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겨울만 되면 뼈도 시린 것 같고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 신경통 중에서 가장 흔히 아픈 곳이 바로 좌골신경통인데요. 40대부터 나타나던 이 질환이 최근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좌골신경통으로 겨울철 더욱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웰본 통증의원 신홍균 원장님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요즘처럼 추운 날 이 좌골신경통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몸에 있는 근육들이나 관절들이 경직이 되면서 통증이 또 악화가 될 수 있고요.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좌골신경통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척추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척추 질환 같은 경우는 그 체중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네. 이제 겨울이 되면서 활동량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체중이 많이 늘게 됩니다. 그런 체중에 의해서 이제 척추 질환이 악화되면서 이제 좌골신경통으로 이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죠. 네, 오십견이나 요통은 많이 들어봤어도 이 좌골신경통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데 좌골신경통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좌골이라는 말이 참 이제 왼쪽 할 때 좌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앉을 좌자에서 네. 그 좌골이라는 건 이제 엉치뼈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 보시면 이제 엉치뼈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허리에서 나와서 다리 끝까지 내려가는 신경을 좌골신경이라고 그래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좌골신경이 눌리면 저렇게 이제 엉치부터 해서 다리까지 저리고 땡기고 아프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뭐 감각이 둔하다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진단명은 아니고 하나의 증상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좌골신경통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게 됩니까? 좌골신경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척추 질환입니다. 척추 질환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허리 디스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네. 이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 좌골신경통이 생길 수 있고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척추 안에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네. 그걸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면서 이런 좌골신경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거는 이제 척추 질환이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좌골신경통의 그럼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좌골신경통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에 따라 증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원인일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좀 하려고 이제 허리를 좀 구부린다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 좀 하려고 좀 오래 앉아 있는다든가, 또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 땡겨서 잘 안 올라간다고 그러고, 네. 그 세수할 때 이제 허리가 아프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원인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걸으면 증상이 악화가 된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버스 안정거장을 걸으려고 그러면 다리가 저리고 땡겨서 잘 걷지를 못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네. 어쨌든 원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제 허리부터 발끝, 다리로 내려와서 이제 발끝까지 이제 통증이 생길 수 있죠. 네. 뭐 이 좌골신경통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효과적인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보통 이제 척추 질환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나 실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고요. 대부분 90% 이상은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비수술적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요즘에는 뭐 경막의 신경성형술, FMS 요법, 뭐 디스크 수액감압술 여러 가지 치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치료법은 이제 자가열 증식 치료, PRP 증식 치료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몸속에 어떤 몸에 상처가 나면 상처를 치유시키는 성분들이 우리 혈액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 성분들을 혈액 속에서 추출을 해서 농축을 시켜서 이제 주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제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셨을 때 허리가 좀 아프면서 걸으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발등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셨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요. 지금은 이제 시술하기 전에 이제 자가열을 추출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원심 분리기로 이제 저 혈액을 돌려서 농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 윗부분에 있는 저 부분을 이제 추출을 해서
그 주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영상 장치를 보면서 정확한 부위에다 이제 바늘을 찔러 넣어서 그 아까 추출했던 PRP 약물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통증 치료까지 이제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사를 놓기 때문에 좀 따끔할 수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이 아프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주사 시간은 뭐 한 5분 미만으로 끝나고요. 시술 허리가 아파서 이 다리 쩔룩대고 막 걸음을 못 걸었어요. 시술은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됐네. 2주에 한 번씩 오다. 요새는 3주에 한 번. 옛날에는 어떤 걸?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도 힘들고 많이 힘들지. 다리도 지금도 많이 아프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몸이 가볍더라고. 계단을 내려가려면 그냥 한 짝씩 내려갔어. 지하철 타러 가려면. 근데 지금은 이거 붙잡고도 이렇게 양짝으로 대대 내려가면서 가게 됐어요. 네, 좀 전에 선생님께서 PRP 주사를 맞을 때는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맞고 난 후의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제 방사통이라고 그래서요. 네. 주사 맞고 나서 한 2, 3일 정도 후에 좀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증이 모든 분들한테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또 통증의 정도가 이제 경미한 분들도 있고 또 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이제 진통제 같은 거를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효과 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진통제를 드시지 않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PRP 주사요법은 몇 번 또 어느 정도 간격으로 시술받는 게 좋습니까? 이제 PRP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초음파 진단 장비 같은 걸 보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초음파 진단 장비로 그 병변 부위를 확인을 했을 때 경미할 경우에는 뭐 한 번 1회 정도의 치료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이가 40대 이후이거나 병변 부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한 3, 4회 정도 치료를 반복을 해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PRP 성분 중에 이제 혈소판이라는 그 성분은 그 수명 자체가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일주일에서 한 열흘 간격으로 3, 4회 정도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준비된 화면은 보시면요. 치료 전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해서 체열을 측정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시술 전과 후의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발바닥에 파랬던 부위가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좌우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그 대칭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증상도 많이 호전되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네. 그럼 맞은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나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자기 혈액을 해서 주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떤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뭐 이런 혈액순환제 같은 걸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출혈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주사에 주의를 요하실 수 있죠. 네. PRP 주사요법 간편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인데 그럼 이렇게 좌골신경통 이외에 또 어떤 부분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PRP 치료가 좌골신경통 같은 척추 질환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 몸에 있는 힘줄이나 인대, 연골이 있는 손상이 있는 부위에는 다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십견 어깨 주변에 힘줄이나 인대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팔꿈치에 뭐 테니스 엘보나 골퍼스 엘보라고 그래서 이제 팔꿈치에 힘줄이나 인대 손상일 경우, 또 손목, 또 무릎의 연골 손상이나 또 무릎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 손상, 또 발목을 삐끗했을 때 힘줄 손상이 있을 경우에도 이런 PRP 치료를 다 적용을 할 수 있죠. 네. 그럼 좌골신경통을 치료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질환이 다 그렇지만 이제 걸리기 전에 예방을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특히 이 좌골신경통의 원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척추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척추질환은 평소에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자세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 습관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체중이 증가하면 척추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적절한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도 한 자리에서 상당히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집에서 좀 자주 좀 따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좌골신경통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웰본 통증위원회 신홍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우리 집 주치 시간에는 태반 주사의 효능,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